지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. 이제 보통 룸쉐어라고 해서 방을 쪼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유학생분들이나 요걸로 분들께서는 집에 돈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데 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Hello everyone, 심토토입니다. Welcome, welcome back to my... 오늘도 여김없이 청소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제가 일주일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다 보니 집이 아주 따라란 안으로 들어오자면 따라란 한번 집을 청소하면서 고민 상담 클래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받은 고민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캐나다의 거주 환경 또 어떻게 하면 집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주신 구독자분 한 분 계셔가지고 네,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지 대략 집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주거 형태들을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청소 가보실까요? 드디어 저의 남편이 한국에서 3일 뒤에 온답니다. 아 진짜 제가 한 180일을 혼자 밴쿠버에 살면서 남편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. 남편을 올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밴쿠버는 집에 온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장판이 진짜 필수예요. 한인마트에 가면 전기장판 다 팔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 저는 히터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이 전기장판을 깔고 잡니다. 혹시 히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시던지, 근데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면은 볼트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렇게 안 비싸요. 한 대략 150불에서 200불 사이 정도? 퀸 사이즈. 청소를 아주 빠르게 끝내고 같이 읽어보면서 유학생들은 밴쿠버에서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고 또 잘 집을 구하는 꿀팁 같은 거 좀 알려드릴까 해요.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봐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밴쿠버 살이 6개월 된 또또님 구독자입니다. 6개월째인데 벌써 4번이나 이사를 합니다. 유학생이 집을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최근에 집 뷰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3일 뒤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디파짓을 먼저 주는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. 집주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 좀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. 룸메 하나 뽑는데 이렇게 초면부터 집주인한테 면접 보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.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집 문제가 이렇게 골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. 사실 영어만 되면 어디든 로컬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하려고 할 텐데 아직 영어가 부족해서 힘들어요. 제가 듣기로는 한국 유학생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가격을 많이 올려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. 유학생들 가지고 장사하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맞나요? 아 진짜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이면 알 겁니다. 이 밴쿠버에서 집 구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. 정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레이글리스트나 점퍼 이런 데 집을 구할 수 있는 로컬 플랫폼이 정말 많아요. 집을 뷰잉 가고 싶다 또는 집을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뷰잉 약속을 잡아주고 이제 집을 둘러본 다음에 집주인 또는 에이전시가 내가 마음에 들면은 너의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봐 라고 폼을 줘요. 그 폼에는 이제 내 인적사항부터 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그리고 내 크레딧 그러니까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고 또 그거에 맞는 다큐멘트를 보내줘야 돼요. 그 이유는 밴쿠버 일단 집값도 비싸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. 막 도착하시는 워홀 분들이나 유학생 분들한테는 그런 정보들이 없잖아요.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구할 때도 진짜 힘들었던 게 집값이 너무 비싸졌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첫인상을 봤더니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. 그럼 너 한번 우리 어플리케이션 넣어. 남편의 정보와 제 정보를 같이 넣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학생들 워홀러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게 되죠. 어쩔 수 없이. 거기는 이제 보통 룸쉐어라고 해서 방을 쪼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 방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게 렌트를 주고 거실을 방처럼 꾸며서 방처럼 렌트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옛날 영상에 보시면 거실에 살았어요. 그것도 거실에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2명을 나눠서 파티션을 두고 2명을 나눠서 살게 되었는데 밴쿠버의 집 구조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마스터룸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있는 방, 두 번째는 세컨룸이라고 해서 방 하나 이렇게 있고요. 솔라리움, 덴 이렇게 해서 살짝 이 두 가지는 조금 창고로 원래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솔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징으로는 창문이 있어요. 그래서 바깥 환경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창문을 열 수 있는
구조로 되어 있고, 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창고예요. 마법사의 돌에 보면 해리포터가 살고 있는 방 있죠. 그런 방처럼 정말 딱 침대 하나만 들어가면 끝일 정도의 사이즈 창고에 방처럼 꾸며서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2-3개월 정도 살았던 거실은 말 그대로 거실을 펜스를 쳐가지고 거기를 방처럼 꾸며서 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은 마스터룸이 가장 비싸고, 세컨룸, 솔라리움, 덴, 그 다음에 거실,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나눠서 쓰게 되는 건데, 유학생 그리고 워홀러 분들은 집 전체를 렌트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솔라리움에서 살아봤고, 세컨룸에서도 살아봤고, 그 다음에 제가 거실도 살아봤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집이 너무 감사한 게,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. 사실 한국에서는 원룸이 되게 많고, 대학생이나 유학생들은 원룸에서 많이 살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돈을 아끼려면 방 한 칸을 이제 계약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, 제가 지금 이 집을 2,250불을 내고 있어요. 대략 2,300불 정도, 23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살고 있는데, 일반 유학생들, 워홀러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. 저한테도 엄청 부담되는 돈이긴 하지만, 저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, 이제 유학생분들이나 워홀러 분들께서는 집에 돈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고 사람들 만나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룸쉐어를 어쩔 수 없이, 하우스 쉐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. 해외살이가 집이 제일 좀 고민이기는 해요. 집값은 비싼데 그만큼 내가 이 집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정해진 곳에만 나의 룸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고, 또 불편하죠. 사실 너무 불편해요. 워홀 유학생분들이 나는 집을 전체를 다 쓰고 싶다,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6개월, 1년치를 집세를 한 번에 내면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 넉넉하게 있다, 플러스 혼자 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집주인이랑 잘 이야기해서 계약해달라 라고 하면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크레이글리스트에 집이 정말 많이 나와 있지만, 제일 중요한 건 사기가 진짜 많아요. 저도 사기 당할 뻔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, 집을 무조건 직접 가셔서 보시고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, 몸매도 너무 중요하고, 이 집 물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고, 집주인도 이 집을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. 그 사람들이 저를 선택하지만 저도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, 워낙 집들을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저를 선택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인들이 집을 찾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로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을 깨끗하게 쓸 것이냐, 또는 돈을 제때 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,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주인들의 선택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나 코업, 어학연수 등등등 너무 궁금한 점이 많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신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해외에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, 전 또 밴쿠버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도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세요.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. 저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은 눈물겨운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늘 감사해요. 따랑.